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Did you reach a deal on trade? Did you reach a deal on trade? We did.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김영범 정책실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불은 현금 투자 2,000억 불과 조선업 협력 1,500억 불로 구성됩니다. 우선 2,000억 불은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불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불로 설정하였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2,000억 불의 투자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 불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조선업 협력 1,500억 불 소위 마스가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우리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 도입 시에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하여 우리의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됩니다. 의약품, 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하였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하였습니다. 농산물 분야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하였습니다. 자, 이런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 협상단이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지난 협상 과정에서 나온 발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일본과의 MOU를 제시하며 일본은 좋다고 하는데 한국은 왜 반대하냐는 미국 협상단에게 밟는다고 밟아지는지 한번 보라. 밟는 발이 뚫릴 것이다. 라는 강력 대응은 당연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 지휘가 있었겠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협상단에 내린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경제적 합리성과 국익, 이것을 끝까지 지키며 치열하게 협상하라. 이번 협상 결과에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업적인 합리성이란 투자 금액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선의, 굿페이스에 따라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합니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각각 수익을 5대5로 배분하기로 되어 있으나 한국이 일정 기간 20년입니다.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서로 양해하였습니다. 수익성이 더 높은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면서 이자율도 충분히 높여 수익 배분 비율만으로는 보장할 수 없었던 양호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조달 한도를 설정하였으며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동손실을 보존할 수 있도록 특수 목적법인의 구조를 엄브렐라 형태의 SPC로 설계하여 손실 리스크를 크게 낮췄습니다. 아울러 미 측이 협의위원회의 검토나 협의와 달리 일방적인 투자를 요구할 경우 추후에 미국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확보했습니다. 자, 이러니 탄성이 나오는 것인데 이번 협상의 다양한 평가 중 핵심은 바로 이런 거지요. 전우영 역사학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70여 년간 미국 정부의 요구를 무조건 전면 수용하는 것이 한미동맹 강화라는 담론이 우리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수구 족벌 언론들은 미국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반미주의자라는 낙인을 찍고 그가 한미동맹을 훼손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주장은 지금까지도 정치사회학적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통상협상에서 이재명 정부는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으로 미국의 요구를 변경시켰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하는 동맹외교의 새 전통을 만들어가야 구룡외교를 동맹 강화로 인지하는 집단적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동맹은 독립국가들끼리 맺는 겁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확인된 게 있습니다.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성사 여부를 떠나 지금까지 미국이 주도해왔던 세계 정세의 이른바 게임 체인저는 이제 명확히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그 어떤 동아시아 평화 전략도 성립할 수 없다. 오늘의 세계에서 미국이 이토록 만남을 간절히 앙망하는 국가가 북한 말고 있는가? 이 위치에 오기까지 북이 어떤 전략적 경로를 물러서지 않고 밟아왔는지 깊이 새길 일이다. 그 핵심은 무엇보다도 꿀림없는 담대한 자주다. 그걸 현실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 토대다. 주권 국가의 존엄성, 패권 체제 안에서 우리 또한 초석으로 삼아야 할 원칙,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북의 게임 체인저 위상, 이는 한반도 전체의 전략 자산이다. 자, 이러니 국힘이 환장하는 것이고, 그러니 정상이 아니겠지요. 국힘의 박성원 수석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환영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만 앞설 뿐 일본과 비교해서도 결코 잘된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마무리됐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백악관 가서 노래나 부르고 개줄이나 선물 받아오던 내란 정권의 내란당에게 무슨 말을 듣겠습니까? 국감에서도 국힘의 멘붕은 계속됩니다. 통일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APEC 회의를 계기로 해서 지금 북미 미북 정상회담 관련 여러 가지 아주 환상 같은 뜬구름 같은 그런 희망적 논의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게 저는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환상,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희망에 사로잡혀서 냉정하게 현실을 보는 것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칫 이 꿈에 취해 있다가 나중에 꿈 깨고 나니까 대한민국의 전망이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결과가 이르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운 마음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결코 그렇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통상협상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상은 동맹, 비동맹 가리지 않고 전부 미국 중심으로 하죠. 대한민국에 대해서 다른 나라 모르겠고 다른 나라가 잘해주든 그건 우리는 상관이 없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호적일 것 같으면 벌써 이재명 대통령이 서명했겠죠. 그러니까 우호적이지 않다. 그런데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을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을 믿자.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다 해결해도 우리는 신뢰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이재명 정부하고 트럼프 정부하고 사이에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까? 가령 어디는 어디까지 양보한다, 무엇은 안 된다 이런 기준으로 서로가 협의한 것이 사전에 있습니까? 지금 당장 오늘 내일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북미 회동과 관련해서 지금 긴밀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북미 회동과 관련해서 어떤 특정 정보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북한하고 미국이 자기들 정상회담을 할지 여부도 사실은 잘 모르고 희망적인 상황으로 예측하고 있는 건데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CVID라고 하는 항상 지켜왔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 원칙, 이걸 끝까지 지키겠다는 트럼프 약속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미국 CVID는 옛날 얘기고요. 그건 네오콘의 주장이었지. 트럼프 정부는 CVID가 입장이 아닙니다. 장관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CVID 원칙이 아니다. 그 원칙은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죠. 안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 CVID 원칙을 이재명 정부는 지키지 않을 것이다. 그 원칙을 포기한다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까? CVID는요. 존 볼턴이 주도가 돼서 미국의 네오콘이 주장하는 것인데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입장은 아니다. 북미 간의 핵 협상에 있어서. 그럼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CVID 원칙을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건 포기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뜻인데. 트럼프 정부도 CVID는 아닌 걸로 압니다.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장관님께서 가지고 생각을 묻는데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는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북한 제재를 지금 해제하자는 논의를 계속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 제재를 해제할 경우에 대한민국에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 있고 대한민국 안전보장은 어떻게 보장되는 것인지도 매우 의심스러울 뿐더러 미국이 마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관해서 북핵 문제에 관해서 천사로 되는 것처럼
구세주라도 되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을 매우 저는 위험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에는 반미를 외치면서 미국을 믿지 않겠다는 분들이 국무총리도 하고 있고 집권 여당의 대표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렇게 미국을 못 믿겠다고 하던 분들이 이번에 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확실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그 근거 없는 환상의 이유가 도대체 뭐냐. 미국이 자신의 나라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천진난만하게 짝이 없다. 미국의 이익이 된다 그러면, 미국에게 이익이 된다면 대한민국 이익 따위는 관심도 없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전제하고서 우리가 대한민국 안전보장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확고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는 미북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미북 문제라는 것에 제가 동의하기 어렵지만 대한민국이 존재 자체가 북한에게 위협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이 존재 자체가 위협인 대한민국 때문에 북한이 핵무장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건 아닙니까? 장관이 늘 했던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위협이라면서요. 그런데 이 시점에 북한 핵 문제를 미북 정상회담에다가 다 해놓고 우리가 그렇게 잘해줄 것이라고 저는 김기현 의원님이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트럼프가 이렇게 부르는 호칭에 대해서도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 미국의 군 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외교안보 문제,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이거는 대통령 어젠다입니다. 대통령의 말이 곧 미국의 정책인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는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제 경주 에이펙이 끝나면 국민들이 기대했던 모든 분야에서 이재명 정권의 진짜 풀파워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